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재배학 제7강 생육단계와 환경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단계, 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작물이 생장하는 것과 발육하는 것을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생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장은 기본적으로 작물이 양적으로 커가는 거, 그러니까 뭐 키가 큰다든지 부피가 커진다든지 이런 양적인 증가를 생장이라 하고, 발육은 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발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발육의 단계는 보시면은 아생, 분열, 화성, 등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싹이 돋아나는 거, 싹이 나오는 걸 아생이라고 하고요. 분열은 밑동에서 줄기와 잎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걸 분열이라 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꽃이 열리는 걸 화성이라 하고요. 등숙은 꽃이 피고 나서 종자가 생기면서 종자가 이제 결실이 돼가는 과정을 등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발육의 단계를 보시면은 다른 말로 상적 발육이라 합니다. 상적 발육. 상적 발육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앞에서 살펴본 발육 단계, 그러니까 아성, 분열, 화성, 등수 이러한 발육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을 발육의 단계라 하고 상적 발육이라 합니다. 왜 상적 발육이라 하냐면은 발육 단계를 다른 말로 발육상이라 하거든요. 일정한 발육상, 그래서 이걸 상적 발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육 단계는 다른 말로 발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물이 영양생장, 그러니까 뭐 부피가 커지거나 키가 커지는 영양생장 단계에서 번식을 위한 단계인 생식 생장 단계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수한 환경은 온도와 일장, 이 단계가 필요한데 이를 각각 감온 단계, 감광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축 발육이라는 의미는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항상 선행되는 단계가 완성이 돼야만 다음 발육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앞에서 아생, 분열, 화성, 등숙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게 상적 발육설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화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성은 기본적으로 영양생장이에요. 꽃이 핀다, 꽃이 만들어지는 그 화성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작물의 생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발육 단계인데요. 이 화성을 유도하는 요인에는 작물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런 내적인 내부 요인으로는 시엔율 한번 살펴봤죠. 탄소와 질소, 그러니까 다른 말 탄질률이라고 합니다. 이 탄진율과 그리고 옥신, 지베렐린 등 식물 호르몬이 화성을 유도하는 요인이고, 외부 요인으로는 온도, 광조건인데요. 온도 처리하는 걸 바로 춘화 처리라고, 광조건은 일장 효과라고 합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래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엔율은 질소, 그 식물체 내에 질소 화합물 대비 탄소 화합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시엔율이 높다는 것은 이 탄수화물이 비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비축률이 높아야만 이 번식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화성이 성립된다. 그래서 시엔율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준화 처리를 보겠습니다. 준화 처리. 작물이 이제 개화하거나 그 뭐 화가 분화하거나 이 발육이 유도가 되려면은 일정하게 온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온도 처리를 바로 준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준화 처리는 온도를 처리하는 걸 준화 처리를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온도는 저온 처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통상 준화 처리라면 저온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보시면은 처리 온도에 따른 구분인데요. 이 준화 처리라면 일반적으로 저온 순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온 순화는 비교적 저온인 0도에서 10도 처리, 장일 식물일 때입니다. 처리가 유효하고, 고온은 단일 식물일 때 10도에서 30도 사이에 상대적으로 고온 처리로 하는 걸 고온 순화라는데, 대부분은 저온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순화 처리하면은 저온 순화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처리, 요 내용들은 참 기본적으로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처리 시기에 따라서 구분할 때 준화 처리는 종자춘화는 뭐냐면은 최하 종자 시기에 준화 처리하는 걸 종자춘화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하 종자라 하면 뭐냐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삭을 살짝 틔운 걸 최하 종자라 합니다. 이 최하 종자 시기에 이 저온 처리를 하는, 준화 처리를 하는 걸 종자춘화라는데, 보시면은 원년생 장일 식물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추파맹류라든지 완두잠두, 그리고 무배추, 꼭 이런 어떤 식물들이 종자춘화인지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녹채춘화, 다른 말로 녹식물 춘화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일정 크기에 달한 그 녹식물인 상태에서 춘화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 춘화 처리 식물에는 양배추, 사리풀, 히오스, 양파, 당근,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비춘화형은 이 저온 처리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비춘화형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구분은 단일 춘화와 화학적 춘화가 있는데요. 이 추파맹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봤지만 종자 춘화지만, 이때 저온 처리 없이 보시면은 본잎 본잎이 한 장이 생겼을 때의 녹식물체에 한 달 동안 단일 처리하면은 이 바로 춘화 처리 효과가, 단일 처리를 하고 그 밝은 시기 명기에 적외선이 많은 광을 조명하면 춘화 처리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단일 춘화라는 거죠. 추파맹류만. 그리고 화학적 춘화는 지베렐린 같은 식물 호르몬, 화학 물질을 처리하면은 춘화 처리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걸 화학적 춘화라 한다. 이렇게 용어를 살펴보시고, 자, 춘화 처리. 앞에 요 부분은 제가 했지만 해당되는 식물하고 다 체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춘화 처리 조건을 보시면은 수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춘화 처리할 때 수분은 필요하다. 적정 수분은 12도씨 이하고, 수분 흡수가 각각 작물별로 이 정도인데 굳이 이 정도까지는 익히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춘화 처리 효과가 없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산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성, 빛이 필요하냐는, 이 저온 처리할 때는 빛이 굳이 필요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고온 처리 때는 암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중 보관을 해야 된다.
저온 처리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암중 보관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저온 처리는 굳이 상관없다. 근데 고온 처리는 반드시 암중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조가 하면은 아까는 수분이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건조하게 되면은 준화 처리 효과가 감소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아까 탄진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급돼야 준화 처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용어 꼭 알아놓으셔야 될 게 이춘화와 재춘화입니다. 이춘화란 뭐냐면은 저온 춘화 처리를 하는데 이 저온 춘화 과정에서 그 조건과 맞지 않는 불량한 조건 어떤 거냐면은 바로 고온 건조해지거나 통기불량 이럴 경우에는 저온 춘화한 효과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바로 이춘화랍니다. 춘화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화 효과가 이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걸 이춘화라 합니다. 근데 이 저온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춘화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춘화 처리 효과의 정착이라 합니다. 그래서 춘화 처리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이춘화가 안 되고 춘화 처리 효과가 정착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춘화는 뭐냐면은 가을 호밀. 자, 가을 호밀 경우에는 이춘화가 되더라도 다시 저온 처리하면은 춘화가 된다 해서 이걸 재춘화라 합니다. 그래서 이춘화, 재춘화 용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식물 호르몬과 춘화 처리. 식물 호르몬은 주로 지베렐린과 옥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베렐린은 국화과, 십자화과, 화분과 등의 저온 요구 식물에서 굳이 춘화 처리하지 않고 장일 조건으로 재배하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은 춘화 처리 효과가 있다는 게 그 내용이고요. 옥신의 경우에는 완두 같은 경우 이 종자를 이 NNNAA 옥신 일종이죠. 이 용액에 침지하면은 화성이 촉진된다. 그리고 가을보리도 옥신을 주입하면 착화소 증대한다. 그리고 옥신 처리와 저온 처리를 함께 하면은 더욱 화분화가 촉진된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기타 화학물질 이거는 다 적입니다. 옥신 일종입니다. IAA, IBA.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줄여서 NAA. 이거는 24D. 이거는 내용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다 옥신의 일종입니다. 자, 이런 그 식물 호르몬이 춘화 처리 효과를 대체한다 해서 화학적 춘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춘화는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느냐? 춘화 처리가. 자, 먼저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벼를 보시면 9에서 10도씨에 35일간 보관했다가 파종하면은 불량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지고 정수 효과, 그죠? 수확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파란 거는 뭐냐면 대신 파종하는 겁니다. 보시면 추파명류 동사하면은 춘화 처리해서 다시 파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파. 세 번째는 촉성재배. 촉성재배는 개화기를 더 빨리 촉진시켜서 더 빨리 시켜서 재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재배는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재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육종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이나 품종을 이 춘화 처리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감정할 수 있다는 거고 재배법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추파성이 높게 되면은 추나 처리하면은 보시면은 조파에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유효분을 많아서 정수 성숙이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여튼 재배법을 개선할 수 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추나 처리의 효과를 보시면 수량증대, 대파, 그리고 촉성 재배, 체종 재배, 육종상 이용, 종 또는 품종의 감정, 마지막으로 재배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파악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일장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긴 거냐 짧냐, 그 일장 이 장일이냐 단일이냐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빛이 비추는 기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빛이 비치는 기간, 그 명기라죠. 명기의 길이를 일장이라 하는데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인 것을 장일이라 하고, 그리고 그 이하인 것은 단일, 그죠? 짧게 빛이 비친다. 그래서 장일, 단일로 구별하는데요. 여기서 용어는 자 식물의 화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장, 빛의 길이는 유도 일장이라 하고 유도할 수 없는 일장은 비유도 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도 일장과 비유도 일장의 경계에 있는 것을 한계 일장, 임계 일장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그리고 화성이 가장 빨리 유도되는 것은 최적 일장이라 하고요. 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자, 일장형에 대해서, 일장형이란 뭐냐? 그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일장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일장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한번 언급됐지만은 장일식물과 단일식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이하 또 다른 식물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밑에서 알아보시고, 대표적으로 장일식물이라 하면은 자 장일 상태,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빛이 비치는 그걸 장일 상태, 그 장일이라는데, 이런 장일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되고 촉진되는 걸 장일식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최적 일장과 유도 일장의 주체가 장일에 있는 거고 한계 일장은 단일에, 거꾸로 단일에 있는 거죠.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작물이 있는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추파 맹류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예에 있는 것들은 쭉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단일식물은 단일 상태에서 8시간에서 1시간 상태에서 단일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것. 여기에는 또 어떤 식물인지 국화부터 해서 콩 쭉 있습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대표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외에도 구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은 중성 및 중일성 식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이 넓은 범위의 일장에서 다 화성이 유도되고 유도되기 때문에 화성이 굳이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여기에는 가지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도 익혀 놓으시고요. 그리고 용어가 비슷한 용어인데 앞에는 중성식물 또는 중일성식물인데요. 여기는 중간식물 또는 정일성식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범위가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된다는 거죠. 중성식물은 화성이 일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고, 중간식물은 중간의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의 한계 일장, 요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되면은 한계 일장이 장일 단일 양쪽에 다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생기는 경우, 이걸
중간 식물이랍니다. 여기에는 제나리움과 사탕수수의 F106이라는 품종. 보시면은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 사이에 일장에 있으면 개화가 된다는, 그죠? 아주 좁은 범위의 일장에 있으면 화성이 유도되는 중간 식물. 그리고 장단일 식물이 있습니다. 장단일 식물. 이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장일이었다가 나중에 단일이 되어야만 화성이 유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일 일정한 일장에만 두면은 개화하지 못한다는. 여기는 밤에 피는 제스민. 여기 제스민이 이런 장일에서 5일 두고 단일에서 2일 이상 두어야 개화된다. 그래 먼저 장일이었다가 뒤에 단일이 되어야만 개화된다는 거. 단장일 식물은 거꾸로입니다. 처음에는 단일이었다가 뒤에는 장일이 되어야만 화성이 유도되는 토끼뿔, 초롱꽃, 딸기, 이렇게 해당되는 식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먼저 발육단계. 발육단계에 보면은 본엽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일장에 감응을 하지만은 점점 진전되면은 감수성이 없어지게 돼서 일장 효과가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리일수는 뭐 한 번 해도 감응되지만은 연속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화학 형성도 빠르고 화합수도 많아진다. 그리고 온도 영향. 온도 영향은 보시면은 어느 한계 온도가 필요한데 이 단일 식물인 가을국화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는 일장 여부와 상관없이 개화한다. 그죠? 그래서 주로 저온하에서 단일 조건에서 개화를 한다. 자, 빛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빛의 파장인 경우에 가장 큰 효과는 600에서 680 그 사이의 적색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480 부근의 청색광이 가장 효과가 적다. 그리고 질소 사용. 질소 사용은 보면은 질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장일일 때 이 개화가 촉진되지만은 단일일 때는 질소가 많아야 거꾸로 단일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요 암기와 명기, 밝은 빛이 비치는 시간과 빛이 안 비치는 시간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장일 식물은 24시간 주기 아니더라도 명기, 빛이 비치는 기간이 합산해서 길면은 개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일 식물일 경우에는 연속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연속기가 뭐냐면은 빛이 중간에 밝았다 어둡다 이런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 게 단일 식물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특히 부분에 주의해서 보시면은 단일 식물의 연속 암기, 그리고 끔끔한 빛이 안 비치는 시간 중간에 빛을 비추면은 빛을 비춰서 연속되는 암기가 분단이 돼 버리면은 이 암기 자체가 단일은 암기가 명기보다도 길더라도 단일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야간 조파 또는 광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광 중단 현상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화는 단일 식물로서
장일 처리로 꽃눈 분화를 억제시키고 단일 처리로 꽃눈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죠? 국화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단일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국화 재배집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으면 광 중단. 그러니까 깜깜한 시기에 빛이 비치니까 이 광 중단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화의 꽃눈 분화가 억제돼서 개화가 늦어진다. 이걸 광중단 현상이라 합니다. 이 용어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익히시고요. 뒤에 내용은 특별한 거 없으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일장효과 보시면은 옥신 처리할 때 보시면 장일 식물은 화성이 촉진되지만 옥신 처리하면 단일은 억제되는 경향이 있고, 지베렐린은 저온 장일의 대치적 효과가 탁월하다. 그 내용 익히시고, 나머지 뭐 이런 거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 요 4번은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파인애플은 아세틸렌이 화성을 촉진하고, 독고마리는 에틸렌이 화성을 촉진하고 나팔꽃은 키네틴이 화성을 촉진한다. 이 내용은 시험 나오기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온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외 개화 이외 일장 효과가 또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